한반도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다 함께 힘을 합쳐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견뎌내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반으로 나뉘어 니편, 외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후진 정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는 한 번쯤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상도 택시는 전라도에 가면 기름을 안 넣어준대. 껌은 뭐니뭐니 해도 롯데껌보다 혜택껌이 최고야.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끼리 결혼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던데. 호남 출신의 남진, 영남 출신의 나훈아 중 누가 최고의 가수야? 그래서 영호남의 지역 감정에 대해 제각각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옛날부터 백자랑 신라랑 나뉘어서 피 튀기며 싸웠는데 지역 감정이 안 생기고 패기겠어?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서 죄다 경상도만 발전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나 지역 감정 최초의 시발점은 의외로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유세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당시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와 윤보선은 각자 출신 지역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노당 이력을 문제 삼으며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에 박정희가 연루되었으니 박정희는 빨갱이라며 까기 시작하였고, 대구와 부산에는 빨갱이가 많다며 영남을 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숱하게 지역 감정을 들먹여도 국민들은 누가 누구를 뽑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며, 지역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예 먼 나라 이야기일 뿐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박정희는 경상도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라던가 신라의 기운을 받아 천년만년 신라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자 등등 여러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유세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윤보선의 선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박정희는 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갑자기 호남 소외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된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농업국가에서 경공업 중심의 국가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게 되고, 대형 항만을 보유한 부산을 통해 일본, 미국과의 수출 장려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호남은 주로 농업 기반 시설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정책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김대중이 신민당 의원들과 함께 광주에 나타나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며 최초로 타 지역을 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러한 지역 감정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박터지는 설전으로 이어지며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남 출신 박정희를 뽑지 않으면 영남은 대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다. 영남 사는 사람이면 영남 출신 박정희를 뽑아야 한다. 이제는 영남 출신이 대통령 할 때가 되었다. 이번 선거는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다. 호남 사람 푸대접은 1200년 전부터다. 서울 상경하면 구두 닦기나 식모살이는 호남 사람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세 속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와 대립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거물들은 전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3명의 김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9년 12.26 사건으로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면서 12.12와 5.17 쿠데타로 인해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가 기습적으로 정권을 장악,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번지며 1980년 서울의 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의 움직임은 광주에도 번지며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군부는 군대를 투입해 이를 강경 진압함으로써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은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던 김대중을 지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1987년 이런 미묘하고 작은 이유들이 조금씩 쌓여오면서 지역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간선제를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 야당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전두환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는 규정과 임기를 5년으로 정한다는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성립,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출마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당시 김대중과 김영삼은 박정희 정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오던 사이였던 만큼 민주화를 부르짖던 국민들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민주정권의 출발을 함께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과 김영삼 두 후보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겠다던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직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줄곧 탄압을 받으며 미국 망명생활까지 해야만 했던 김대중보다는 그러한 김대중을 보필하고 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던 김영삼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분위기가 커졌으나 김대중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에서 김대중의 지지자들이 김영삼을 야유하며 반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일이 발생,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이 일이 있은 후 김대중이 탈당하며 당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영남 출신이니 영남에서 표를 나눠 먹으면 되고, 김종필은 충청도에서만 지지를 받으면서 한물간 노인일 뿐이다. 나는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사람들은 나한테만 표를 줄 것이니 서울과 경기도에서 선거 유세에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선거다. 그리고 당에서 떨어져 나온 김대중은 곧바로 평화민주당을 창당, 사자 필승론을 앞세워 철저하게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선거 유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사자 필승론은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김대중과 김영삼의 표가 반으로 나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유세 방식은 자신들의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 방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 대리싸움을 시켜 여기에 반응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얻어서 선거에서 이길까 궁리만 하는 굉장히 저급한 정치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